1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이기는 습관. 안녕하세요, 백만대군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24일 현재 시간이 2시쯤 됩니다. 오늘 영상 이제 시장에 관해서 좀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나머지 영상들도 참고하시고,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고 불안한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죠. 대응 방법 설명드리고, 대응 방법은 오직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2789.09포인트로 1.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지금 깨졌죠. 사실상 전저점이 깨져가지고 신저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보시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악재가 터지면서 또 연속 하한가가 됐고요. 제넨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치더라도 금호전기,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 이런 거는 많이 안 사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오늘 17%나 하락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아이진, 그리고 에드바이오텍은 뭔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NHN노, 갤럭시 하모니트리와 같은 이제 또 다날 이런 걸 리포트 나올 때 향후 전망성이 높은, 전망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리포트가 막 나왔었는데 실적도 괜찮고, 근데 오늘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하면서 37,050원이네요. 그리고 영지엘리트, 메타랩스, 에코프로, 캐리소프트, 해성TPC, DENT, 미래나노텍 양극재 시장 진출한다는 내용과 함께 많이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추세가 깨지진 않은 것 같고, 비트나인,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10%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엠플러스, 하이로닉 이렇게 전망성이 좋고 한 종목들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악재가 나오건 지금 시장에 의해 떨어지면 다 의미 없죠. 어쨌든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펀더멘털이라든가 성장성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시장이 이런 분위기가 좀 해소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월에만 12월에 일단 2022년 돌아서가지고 3000포인트를 한 번도 못 찍었습니다. 3000포인트 한 번도 못 찍고 한 번 찍었네요. 그쵸? 한 번 찍고 이날 첫날인가요? 1월 3일 새해 첫날 3000포인트 딱 찍고 내려와서 내리막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2789포인트인데 오늘 아마 더 하락해서 마감을 할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세도 있을 것이다. 이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이게 가장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 유럽까지 이렇게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긴장감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번 주 FOMC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상 자체는 이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 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돈을 풀죠. 그래서 여태까지 리만 사태 이후로 돈을 풀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부양책을 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이 이제 100% 취업하면은 이제 고용이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돈을 풀었던 걸 걷어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던 기술주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고, 저평가주들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을 주다가,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아무래도 가장 커지다 보니까 유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한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유, 농산물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려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러시아가 좀 쏘아올린 그런 이제 작은 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국민 러시아 여행 금지, 동유럽의 병력 중파 고려, 중파 고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을 그 철수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냉전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했던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손잡고 나머지가 이제 손잡으면서, 근데 이제 그동안 경제 협력했던 것들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이제 가스를 이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밸브 잠그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복잡하다 상황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손절은 치지 마십시오. 손절은 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폭락이 오면 책임질 거냐. 근데 손절은 치지 마시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어쨌든 꼭대기에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커지고 문제가 되는 거, 공포심, 우리가 써야 될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빚으로 낸 거, 그러니까 신용물량,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좀 갚아 나가셔야겠죠. 그런 거 이제 갚아 나가실 것들이 없다면 좀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이제 매도는 하시고, 공포감에 전량 매도는 하지 말자. 어차피 이런 진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막 참전하고 군인들 파병하고 만약에 극적인 상황까지 가서 남북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런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래소 자체가 멈추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를 하든,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을 하든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든 어떤 합의점을 찾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공포심에 매도를 한다는 거는, 우리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식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맘때쯤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이때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투매 현상이 일어났던 이때 정말 그 주식시장 분위기는요, 지금 상황과 전혀 달랐다. 거의 지구 멸망 수준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항상 우리 학습효과라는 게 있죠. 예전에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증시 급락했을 때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 쏠 때마다 충격이 컸었거든요. 또 그랬을 때 보면 금방 돌아오더라. 금방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금융 이슈와 금융 위기와 사회적 위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브렉시트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반등을 줬고, 이때는 더 했죠. 왜냐면 문 닫고 경제 자체가 이제 멈추는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많이 큰 하락을 했고, 그 기준을 잡고 있던 분들도 대부분 여기서 나가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몇 달이에요? 몇 달간 떨어졌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짓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소 이제 긴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빠지는 기간도 또 길고, 충격이 지금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팔면 뭐 할 거예요? 다른 거 이제 사서 복구하려고 또 다른 종목 사실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주식을 잠깐 쉴 거라면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주식 말고 본업에 이제 충실하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주식을 해서 내가 이거 꼭 복구해야겠다는 이런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종목에 또 따라서 다르겠죠. 저평가된 종목을 잡고 계시거나 또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뭐 이번 3월 달에 이제 뭐 감사 시즌 오면은 그때 상폐될 종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또 똥인지 된장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시면서 가야겠죠. 4년 적자 이상인 종목들 피하셔야겠죠. 아무튼 지금 이랬을 때 가늠이 안 간다, 내가 감이 안 온다 했을 때는 차트를 한 번씩 뒤집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차트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보면 어때요? 바닥 다지고 코스피 차트 자체가 가격 조정 받고 바닥 다지고 지금 반등을 주는 추세 같지 않나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지금 뭐 반등을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뒤집어서 봤을 때 2700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이제 조정 시점으로 잡아보시고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만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 주담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은 갚는 게 담보비율 자체를 좀 조절하는데 최고로 좋습니다. 거기서 뭐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증권사 사람인데, 증권사 사람 취미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그래요. 이 손님들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비율이 간당간당해요. 145%가 뭐 유지 비율이다 라고 했을 때 146이야 5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뭐 돈을 어쨌든 모자라서 돈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5 밑으로 갔어, 4, 3까지 갔어요. 돈 넣고 다음날 담보 비율 맞춰지면 그걸 못 참고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신용으로 사실 때는 또 말리지. 근데 굳이 현금으로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냐? 빨리 복구해야 되고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거 복구 못하고 다른 거 마이너스 된 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넣으셔서 현금 상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담보 비율 자체가 올라가서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00 그 이상까지도 지금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막 매수를 하시거나 종목을 또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뭐 빚내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그것부터 좀 막으시는 게 최선책이다. 어차피 금방 돌아오긴 합니다. 근데 이 하락했을 때 반대 매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공포에 떠셔가지고 매도를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우리 그 공통된 거잖아요. 공통된 거. 대부분 지금 보면은 한 요정도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정도 위치. 한 공포쯤? 투매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공포쯤 온 것 같아요. 공포쯤. 그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트를.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올라왔다가 1차 현금화, 그 다음 조정,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증가하면서 오르죠. 열정, 그 다음에 탐욕, 환상,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뒤에 새로운 논리들이 뭐 탄생을 했는데 뭐 반등은 살짝 주긴 했지만 금방 떨어졌죠. 그 다음에 뭐 현실 부정, 지금은 한 공포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한 번 더, 이 정도 각도인데 지금 이 정도 각도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가파르게 한 번 더 충격을 줄 겁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실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담보 비율 지금 적절하게 좀 버티실 수 있도록 담보 물량, 레버리지 물량 해소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랬을 때 더 가파르게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가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점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수급, 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어떻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파는 시점은 아니다. 팔았으면 사실 진짜 팔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매, 그리고 뭐 좌절 정상화 이렇게 있는데 투매까지는 오면서 또 좌절까지는 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시점은 공포쯤에 와 있는 것 같다. 더 떨어지겠지만
지금 물량 그 빚내서 투자한 거에 조절하는 시기지, 무리해서 뭐 사고 팔고 또 전쟁 나니까 뭐 오늘 농산물 관련주나 뭐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따라잡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평균 가격이 제가 이 평균 가격 있죠? 평균 가격이 한 요 정도 추세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과거 2000년도 이후에 200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빨간색 선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쯤까지만 해도요,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한국 시장 진짜 못 간다, 모멘텀이 없다, 북한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때도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제약주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 날아가면서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 요때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요때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 반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요때가 뭐 거의 뭐 절반 시기인 거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왔고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글로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완벽하게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유망한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캐치하시되 우리의 그 계좌에 대한 그런 전략들만 조금씩 변경하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신 분들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 나가시고,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뭐 고용 같은 거 뭐 따라잡아가지고 한 방에 뭐 올라가는 거 막 보면서 지금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 지금 뭐 상한가 가는 거, 이런 시장인데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따라잡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고, 제발 추격 매매 하지 마세요. 충동 매매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시지 않도록 잘 견뎌내시고, 코로나 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샀다가, 그렇죠? 한 번 더 샀다가 또 떨어져 가지고 한 번 더 샀다가, 요때 손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요게 지금 뭐 반등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 왜냐, 미국 뭐 봉쇄하고 유럽 봉쇄하고 한국 봉쇄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반등 주다가 이렇게 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뭐 TV에서 뭐 1500포인트 뭐 이때 1500포인트 갔으니까 반등 줄 때 1000포인트 간다고 그랬어요. 1000포인트. 아시겠죠? 예,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너무 이제 뭐 언론을 많이 볼 필요는 없다. 기사는 기자의 그냥 의견을 뿐이고, 그냥 현재 이제 이슈되는 것들 전달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반등 줄 수 있지만 그 반등 주는 타이밍이 변동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견디기 위한 그런 이제 길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뺏기지 않고 내가 이 손절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구해야 되는 길이 너무나도 이제 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에 대한 물량들만 좀 조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또 반등을 줬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지금 뭐 RSI 지표 자체도 지금 뭐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뭐 종목들 뭐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셔야 되고요. 우리 마치려고 했는데 뭐 요거 하나만, 뉴턴도요. 아시죠? 망한 거 아시죠? 뉴턴조차도 말아먹은 게 이 주식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말아먹어봤다고요, 그렇죠? 뉴턴 자체도 이렇게 친구 따라서 갔다가 지금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재산 몰빵했는데, 신세계를 보고 몰빵을 했는데 저점 풀매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거 매도를 하면 올라간다 이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팔고 다른 거 사서 산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뭐 춤에 급하게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레버리지 물량 조절해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만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지금 요새 시장 안 좋으니까 그런 이제 대응 시점이 또 오면 그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올려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